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21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지수는 내렸고, 나스닥은 올랐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야간 선물은 하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0.2포인트 하락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0.2포인트 하락해서 390.65. 그러면 보합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는 수치라고 보여져요. 보합으로 시작하면 사실 답이 없죠.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단선 중에 한 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개. 상단선 중에 한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하락 추세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빨간색으로 된 상단선은 이제 하나를 쓰고 있는 거라 앞으로 두 개 더 사용하는 동안은 하락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월봉은 계속 하락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월봉은 하락 추세다. 자, 거래량이 얼마였더라? 72.86%. 72.86%라서 4.6% 정도 증가하고 있어요. 4.6%. 그러니까 월봉으로 따졌을 때 4.6%의 거래량이 늘고 있는 상태라 횡보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중간에 횡보 형태의 흐름만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거래량은 무난하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종가예요, 종가. 종가를 상승시킬 거냐, 하락시킬 거냐. 그게 관건입니다. 앞으로 7거래일 동안 관찰을 하셔야 될 부분은, 종가의 위치입니다. 종가가 388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이 유리한 거고, 종가가 388 위에서 마감을 하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일단 버텨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어차피 오르든 내리든 하락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상승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르는 거죠. 자, 시뮬레이션을 월봉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월봉 단위로.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지금이 390이니까 395, 400, 그 다음에 390, 385, 380 이렇게 총 4개의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이게 어느 쪽으로 수렴하는지는 한번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지금 월봉은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종가가 398, 400 대신에 398로 끝난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398로 끝나면 다음 달 매도가는 403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398에서 마감을 할 경우 다음 달에 매도 위치는 403보다 높습니다. 반면에 매수 위치는 어디냐? 385.60이에요. 385.60. 그러니까 매도가가 높아지는 거지 매수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번 달에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가는 높아지겠죠. 당연히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상단선의 위치가 높아져요. 상단선의 각도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상단선의 위치가 높아집니다. 반면에 하단선은 생각보다 크게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395. 자, 395를 적용하게 되면 395로 적용했을 때 매도가는 얼마냐? 400이에요. 400. 자, 398에 끝났을 때는 403, 395에 끝났을 때는 400. 그러니까 5포 정도 더하면 되겠죠. 본인이 끝나는 지수에 5포를 더하면 매도가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반대로 매수가는 약한 건 388 라인, 그 다음에 강한 건 383 라인인데 383 라인은 의미가 없죠. 이건 저가 못 지킵니다. 예. 지난달 이번 달 저가를 지킬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예.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하단선은 388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395에서 만약에 마감을 할 경우 매수자는 388 라인을 공략해야 되고요. 매수로. 반대로 매도자는 400 라인을 공략해야죠. 자, 이제 390으로 마감할 경우에요. 390으로 마감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위아래 완전히 물리는 형태예요. 이건 사실 방향을 전혀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방식은 거래가 단순해요.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 저가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어디로 갈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른다예요. 하단선과 상단선이 너무 촘촘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극강의 수렴이거든요. 이 구조가 언제냐면 일봉상으로 수요일이었나요?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 그런 구조였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390은 해석이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선. 다음에 385. 자, 385면 게임 끝나요. 그죠? 385면 매도가 시작되는 지점은 387. 예, 387. 그리고 매수는 382 정도에 가능한데 그게 이번 달 저가랑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상태면 그냥 반등시 매도 전략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385 밑으로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남은 7일 동안 385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예, 그때는 하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0. 이렇게 마감하게 된다면, 예, 완전히 게임 오버죠. 예, 이건 저가를 깨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저가를 깬다는 얘기라서 380까지 내려가면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의 기준은 385예요. 385.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395가 있었죠. 395. 예. 395로 마감했을 때, 395로 마감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답이 없다고. 아니죠? 395. 네, 395로 했을 때 매수가가 388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390 아래로는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지수가 390이잖아요. 여기서 올라도 390은 다시 와야 될 것 같고, 내리면 더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호가 올라도 390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환경인 것 같고, 5포가 올라도 388까지는 내려와야 될 것 같고, 390이면 그대로고, 밑으로 5포 빠지면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게 절대적으로 상승에 유리한 흐름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매도 전략보다 매수 전략이 훨씬 더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388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매도를 403에 할 거냐 400에 할 거냐, 그죠? 이 수치만 조정을 하면 되는데 매수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아, 올라가니까 이거 끝내준다,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조 하에서는 월봉은 그렇게 상승에 유효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385 아래로 내려가면 고버스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385 아래로 이번 달을 끝낸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379는 깨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385 아래로 마감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은 그냥 보합으로 계산을 할게요. 보합으로 계산을 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 상승 추세는 붉은색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게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그러면 주봉에서 여기 점선, 그 다음에 여기 실선, 그 다음에 여기 굵은 실선. 예, 이렇게 해서 주봉은 상승 추세선을 다 썼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횡보잖아요. 횡보인데 이게 추세로 보면 이 횡보가 상승 추세인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월봉은 눌러요. 주봉은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월봉은 누르고 주봉은 올려요. 그러면 월봉에 누르는 힘과 주봉에 올리는 힘이 겹친 거예요. 지금의 차트 구조로만 보면 지금까지 주봉은 계속 올렸고 월봉은 계속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힘과 누르는 힘이 동일하게 작용하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이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은 주봉이 올려놓으면 눌러요. 주봉은 월봉이 눌러놓으면 올려요. 그러니까 월봉도 십자고 주봉도 십자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없어요. 보시면 이제 하단선 전멸이에요. 보통 상승 추세선을 다 쓰고 나면 파란색이 나타나거든요. 파란색으로 된 하단선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같이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소진된 거예요. 지금은 시차가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전부 다 소진됐습니다. 반면에 위도 다 소진된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소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단선도 전멸한 거고 하단선도 전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친 듯이 싸운 거예요. 주봉은 상단선을 이루는 그 힘과 하단선을 이루는 힘이 동시에 치고받으면서 다 힘을 소진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았냐? 이거 고가 저가만 남았어요. 자,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가능하겠죠? 가격은 없어요. 이건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가격으로 환산하기엔 조금 애매한 형태예요. 물론 작용해요.
이 구조에서 보합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하방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상단선은 약하지만 아래를 봐요. 그러니까 상단선은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적지만 있어요. 그런데 하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자, 상방을 보시는 분은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그냥 사세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는 저는 몰라요. 가격이 안 나오니까. 단, 저가가 붕괴되면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주봉은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다음 주의 싸움은 주봉을 제끼고 월봉이 싸우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월봉은 상단선이 392.76에서 398.87 사이에 있고 하단선은 380.25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고가가 월봉 상단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고가는 주봉의 상단선보다 높아요. 392.76보다 높단 말이에요. 물론 398.87보다는 낮죠.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주의 고가를 돌파한다고 해도 월봉으로는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주봉을 버린다면. 주봉 거래를 하겠다면 월봉의 상단선과 주봉의 고점 사이의 영역을 공략해야 되는데 주봉을 난 버릴 거야. 어차피 주봉의 끝과 월봉의 끝은 이틀 차이밖에 안 나니까 나는 그냥 월봉 거래를 할래. 그러면 주봉 버려버리고 월봉 거래로 392.76에서 398.87 그 사이에서 그냥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매수가 문제예요. 매수는 월봉상 380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저가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번 주 저가 깨지면 380 라인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매수 전략을 주봉을 가지고 할 거냐 월봉을 가지고 할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주봉을 가지고 할 거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난 주봉 버릴래. 나는 월봉을 가지고 할래. 그러면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접근을 하셔야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일봉. 자, 지금 보시는 봉이 일봉이에요. 일봉을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다 상승시켰어요. 저가, 고가, 종가를 다 상승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투자심리도도 다 상승했어요. 투자심리도가 하락할 수 있는 날을 보여드릴게요. 화요일, 금, 월, 화. 그죠? 그러면 화, 금, 월, 화. 그 다음에 이게 수, 목입니다. 자, 앞으로 7거래일이 남았는데 7거래일 중에 화, 그 다음에 금, 월, 화만 하락이 가능해요. 화와 금, 월, 화만 하락이 가능하고 나머지 날짜는 하락이 가능한 날이 아니에요. 자, 이제 상승의 입장에서 보세요. 상승의 입장에서 보시면 화요일날 저가를 높여야겠죠. 그죠? 화요일날 저가를 상승시켜야 됩니다. 왜 저가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매수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봉과 월봉에는 매수가가 없기 때문에 일봉은 무조건 저가를 지키면서 가야 돼요. 동의하시죠? 이게
주봉의 매수가가 있고 월봉의 매수가가 탄탄해. 그러면 저가가 깨져도 어차피 다른 봉이 매수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매수가가 없잖아요. 매수가가 없으니까 저가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가를 깨면 안 된다. 그럼 저가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화요일 날 저가를 지켜야 돼요. 그 말은 월요일이 주봉의 저가여야 됩니다. 자, 월요일에 주봉의 저가를 그려야 일주일 내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돼요. 월요일에 저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키예요. 월요일 날의 저가가 주봉의 저가가 돼야 상승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왜? 화요일 날 저가 깨면 투심이 바뀌기 때문에 적어도 화요일은 월요일의 저가를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월요일에 장대 양봉을 내든 아랫꼬리가 긴 양봉을 내든 둘 중에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 보면 상단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장대 양봉이 쉽지 않은 거죠. 왜? 월봉의 상단선이 392.76, 그 다음에 주봉의 상단선도 애매하지만 바로 위에 있고 일봉의 상단선도 392 라인에 있습니다. 그 말은 위에 올라가면 다 막는다는 얘기예요. 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다다다다닥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구조에선 제가 보기에는 장대 양봉으로 끌고 가기에는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봉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아랫꼬리 양봉. 이렇게 그려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 특별한 경우가 없어도 월요일에 내렸다가 아랫꼬리를 쫙 감아서 양봉으로 딱 끝내야 화요일 날 조정을 해도 월요일 저가가 안 깨지면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아랫꼬리를 길게 만든 다음에 양봉으로 다 감아버리면 오호? 이거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상방을 보시는 분들의 전략이에요. 자, 하단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의 하단선, 그 다음에 주봉의 저가, 이걸 가지고 매수 전략을 짜는 거죠. 매수가는 일봉을 사용하고 손절선은 주봉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의 하단선과 주봉의 이번 주 저가 사이에 그 공간이 딱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거기서 이렇게 쫙 감아 올리면 그게 주봉의 저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월요일에 양봉으로 다 감으면 그러면 상승의 의지가 화요일 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쳐올려요. 이렇게 쳐올렸다가 이렇게 양봉내.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는 하나도 없고 윗꼬리만 달린 양봉을 그린다라는 얘기는 이거 화요일날 저거 깰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면 저가 충분히 깰 수 있다고 봐요. 이건 개파람만 살짝 주면 저가를 깰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에 저가를 깼다. 그럼 저가 투자 심리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종가도 내려갈 거고 종가 투자 심도, 저가 투자 심도가 같이 내려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문제는 밑에 막는 힘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래 꼬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딱 눌렀을 때 일봉의 전봉 저가를 붕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건 주봉의 전봉 저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봉의 전봉 저가까지는 매수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깨는 순간 주봉의 전봉 저가까지의 조정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래서 월요일에 아랫꼬리를 달지 않고 윗꼬리가 긴 음봉 또는 윗꼬리가 긴 양봉을 그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하락에 훨씬 더 유리한 흐름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느낌상 가격은 월요일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매도치기에 좋은 가격은 월요일이 가져갈 것 같고, 매도하기 좋은 구조는 화요일이 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월요일이, 구조는 화요일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만약에 내리고 나면 이제 수요일 날은 영구간이니까 오히려 내려가려면 장대 음봉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화요일이 장대 음봉해야 돼요. 내려갈 거면 화요일 날 장대 음봉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수요일 날 고가를 못 넘어요. 이 구조라면. 그래서 매도자는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리고 가격은 월요일. 만약에 월요일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를 쳤다 그럼 확률상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고 있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봐요. 개인이 5천억대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고 외국인은 1조 4천억대의 매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장대 음봉할 때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매도가 이번 주, 다음 주에 하루 정도 나오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화요일 같아요. 1조 2천억대의 선물 매도를 하는 날이 화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선물 매수 물량은 싹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남는 건 옵션만 남겠죠. 그럼 이제 옵션의 포지션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보시면 돼요. 매수자는 월요일에 아랫꼬리 그릴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월요일에 아랫꼬리 안 그리고 그냥 올라가면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상승할 것까지 보여도 어쩌면 그게 상승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속이기 위한 트릭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의심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의심하셔야 돼요. 상승할 거면 여기서는 거래량을 줄이는 게 훨씬 좋은데 여기서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투매 현상을 계속 이끌어내기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종가가 392, 고가는 394 한번 잡아볼게요. 394, 다음에 392 이런 형태의 봉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니구나.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자, 등가에 시작해서 고가는 394에 끝나고 종가는 392에 끝내보겠습니다. 2포 상승한 채로 장을 마감해 볼게요. 그럼 봉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날에 392로 시작했을 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가가 방어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방어 안 되죠? 그렇죠? 자, 하단선이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을 그린다라는 건 요 저가가 하단선보다 높게 있기 때문에 저가 방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을 이렇게 끝난다는 거는 갭상승이 나오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갭으로 확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미 미국 증시의 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거거든요. 야간 선물이 약보합으로 끝났다라는 건 그냥 보합이 정상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승을 반영했다라는 거는
미장이 상승을 한 거를 반영했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선반영한 걸로 반영해서 보합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하락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락봉이라고요. 이렇게 그리면 하락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막 상승하는 거 보고 이거 상승이 어떻게가 아니라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종가 저가 수준으로 떨어져서 마감을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394까지 갔어도 결국에는 392 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힘들어요. 매수 전략을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가 387까지 내려볼게요. 387까지 내리고 고가를 392, 종가도 392로 마감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봉이 그려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방어가 되죠. 그렇죠? 이건 방어가 돼요. 화요일에 월요일 날의 저가를 지킬 수 있어요. 하단선이 더 높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화요일에 저가를 지킬 의사가 있다면 화요일에 만들어지는 하단선의 위치는 월요일의 저가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가를 낮추는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승을 하려는 의지를 어쨌든 봉에 반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죽어도 하락 안 하고 그냥 버텨요. 버티면 화요일에 내리겠다라는 의지가 어쩌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반등을 못하고 그대로 종가 저가로 내려간다. 그러면 화요일은 이렇게 되겠죠.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리면 이건 갭상승하려고 그린 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에 적합한 흐름은 아랫꼬리를 길게 그리고 난 뒤에 종가가 고가인 형태의 양봉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음봉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윗꼬리가 긴 형태의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만 봤을 땐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봉 말고 돈의 관점에서도 계속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 자체는 선물 매도를 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봉을 이렇게 그려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선물 매수를 하면서 봉을 이렇게 그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힌트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자금의 흐름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은 다 봤죠? 나머지는 가볍게 갈게요. 선물도 딱히 이슈 없고요. 393.15 위가 매도니까 매도자는 항상 그 위치 이상만 노려보시고요. 그다음에 주봉은 제 입장에선 답이 없습니다. 주봉은 답이 없다. 특히 매수는 더더욱 답이 없어요. 매수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일봉만 가능해 보여요. 자, 일봉은 매수가가 얼마냐? 388.15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혹시 선물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388.15 아래를 공략하셔야 되고, 매도자는 392.15인데
392.15나 393.15나 1포 차이니까 저라면 일봉 매도 가격 안 쓰고 월봉 매도 가격 쓰겠습니다. 선물 차트는 또 다르네요. 목요일에도 하락운이 있어요. 예. 현물엔 없는데 선물엔 있네요. 다음으로 코스피도 살짝 보고 갈게요. 자, 코스피는 3012가 매도가고요. 주봉도 아래 위 다 썼죠. 그래서 다음 주를 보면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쓰지 않은 상단선이 하나 보여요. 요게 차이예요. 그죠?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 지수에 없는 살아있는 상단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3004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매도 관심이 있으시면 요 지수 딱 기억해 두세요. 3004. 3004요. 기억해 두시고 혹시 매도하고 싶다면 제가 보기에 여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3004. 안 오면 말고요. 네. 일봉은 매수가가 저가랑 거의 똑같아요. 2948. 그러면 일봉은 매수가가 사실 일봉상으로는 없어요. 저가 방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봉 매수가와 주봉 전봉 저가 사이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코스닥 상단선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매도자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어찌 되었든 매도자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은 다 뚫고 올라갔어요. 대단해요. 위가 없어요. 주봉은 위로 갈 의지는 있고 매수가 가능한 위치는 1020이에요. 그런데 월봉이 아시다시피 월봉의 상단선의 위치가 1016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의 매도가가 주봉의 매수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매수자 입장에선 홀딩은 가능하지만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딱히 좋은 위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은 어떻게 이렇게 가죠? 뭔 힘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봉은 애매해요.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해도 되죠. 자, 아까 월봉 다음 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월봉 다음 달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는 상단선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하단선은 발달이 안 돼요. 이 얘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리는 것도 안 맞겠다라는 의미라서 앞으로 7거래일 안에 윗꼬리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윗꼬리 길게 생기면 이건 쏟아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버스를 볼까요? 고버스는 여기요. 2245에서 2180원 사이. 계속. 주봉은 하단선에서 반등해서 상단선에서 밀렸죠.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상단선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코스피 200 지수의 하단선이 너덜너덜해진 것처럼 반대로 고버스는 상단선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이제 고가를 깨느냐 마느냐 그것만 남았어요. 자, 일봉도 조정 시 하단선들이 쫙 받쳐 있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지 여부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래 다 받치고 있어요. 타이거. 타이거도 2330원에서 2260원 사이. 그 영역이 계속 매수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요. 주봉은 보시다시피 없어요. 상단선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딱 선물 매도만 하면 그대로 끝날 차트예요.
하느냐 마느냐. 그게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그건 전 모릅니다. 예, 이틀 안에 와야 돼요. 이틀 안에 와야 되는 이유는 일봉이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써서 봉을 상승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됐죠? 뭐 일봉은 뭐 딱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분석을 하는 걸 계속 보고 계신데, 도대체 저거 분석할 때 상단선은 뭐고 하단선은 뭐야? 예,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를 잠시 보여드리고 이제 간간히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상단선, 상단선이라는 거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선을 의미하고요.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만 해석해요. 위를 볼 때는 해석 안 합니다. 반대로 하단선이 위를 볼 때는 해석하는데 아래를 볼 때는 해석 안 해요. 이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을 쓰느냐? 그냥 각도가 잘 살아있는 선을 쓰시면 돼요. 각도가 잘 살아있고 사용된 경험이 없는 전봉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은 선을 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분석은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매도 가능, 상단선이 위를 볼 때는 매도가 불가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수가 가능한지 매수가 불가능한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단선의 역할은 매도에 관련된 거지 매수에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매도를 해도 되는데 상단선이 위를 보면 매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매수를 해도 되긴 하겠죠. 그렇죠? 매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건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걸 포함해요. 그런데 가격이 없어요. 그 차이예요.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매도가가 확보되지만 상단선이 위를 볼 때는 매수가가 확보되지 않아요. 반대로 하단선이 위를 볼 때는 매수가가 확보가 되는데 반대로 하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매도가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내릴 수 있지만 매도가가 없고 오를 수 있지만 매수가가 없는 게 확산이고 오르면 매도하고 내리면 매수하는 게 수렴이에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선, 하단선의 구조. 요 그림만 기억을 해두시면 볼펜 분석하는 데는 꽤 유용하실 겁니다. 자, 볼펜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은 그 봉을 믿을 거냐예요. 그 봉을 믿을 거냐. 그 봉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봉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변동폭 안에서 가격이 움직일 때는 그 봉을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그 봉을 믿고 거래하시면 돼요. 그런데 고가를 넘거나 저가를 딱 붕괴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봉은 신뢰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사용하실 때 중요한 건 그 봉을 신뢰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봉의 고가를 넘거나 그 봉의 저가를 붕괴하면 그 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상단선이 고가 아래에 있으면 신뢰도가 높고 상단선이 고가 위에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신뢰도가 높고 이건 신뢰도가 낮아요. 이건 신뢰도가 높고 이건 신뢰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A는 그 봉만 보시면 돼요. B는 다른 봉도 보셔야 돼요. B의 경우는 매도 치려면 이 봉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봉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C는 이 봉만 보면 돼요. D는 다른 봉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단선도 전봉 저가 위에 있으면 이 봉만 신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신뢰도가 높죠. 이것도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이건 신뢰도가 낮고 이것도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이 봉을 보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A와 B는 현재의 봉을 보고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C와 D는 현재의 봉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봉도 보셔야 돼요. 내가 매수해도 되는지, 다른 봉이 좋은 구조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보시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 낭패를 보면 그 다음부터는 볼린저 밴드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A, B, C, D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A같이 상단선 안으로 들어오고 하단선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한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B는 하단선은 안으로 들어왔고 상단선은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상방률이고, C는 상단선이 안으로 들어왔고 하단선은 안으로 못 들어왔으니까 하방률이죠. 그 다음에 D는 아무 쪽에도 유리하지 않아요. 예,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봉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주봉을 한번 보세요. 주봉을. 그리고 과거로 접근해 보면, 예, 이 봉이 어떤 봉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이건 상방에 유리한 봉입니다. 그렇죠? 이건 상방에 유리한 봉이라고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상, 하. 근데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저가예요. 예, 이렇게 보면 주봉 형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상단선은 고가보다 높고 하단선은 저가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을 봤을 땐 그냥 주봉을 보고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월봉 안 봐도 돼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상단선은 월봉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고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392.76과 398.87 사이의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주봉만을 믿을 수는 없어서. 하지만 하단선은 그죠?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을 잠시 제껴두고 주봉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월봉을 봐야 되는데, 구조적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계속 차트를 보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돈을 살펴볼게요. 돈. 사실 뭐 돈이 전부잖아요. 차트는 돈의 노예죠. 자,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개인이 3,542억을 현물을 팔았어요. 외국인이 2,323억, 기관이 750억. 장 막판에 기관이 현물 던졌죠. 선물은 개인이 1,438억, 외국인이 1,670억, 기관이 278억.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선물에 개입을 잘 안 해요. 예, 개인한테 그냥 내팽개쳐 놓고, 예, 자기들은 한 발 빼고 있어요.
자, 개인은 콜 17억 매도, 외국인은 14억 매수, 기관은 1억 매수. 풋은 29억 개인이 매수했고, 외국인이 38억 매도했고, 기관이 11억 매수했습니다. 위클리는 개인, 외인은 상방, 기관은 하방이에요. 근데 개인은 상방도 있고 하방도 있죠. 여기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 개인이 선물을 아직 정리를 안 해요. 예, 그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누적으로 봤을 때 1.4조, 1.4조를 들고 있어요. 저걸 정리해야 돼요. 저걸 정리 안 하면 왜 개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도의 손절을 유도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5천억에 달하는 개인의 선물 매도를 손절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수가 빠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 현물 흐름을 보면 아마 지금 외국인이 사요. 금투도 사고. 그러니까 지금 쌍끌이로 끌고 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데 개인이 매도해요. 근데 금투랑 외국인이 산 건 3.5조인데 개인이 매도 친 건 1.7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매도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금투는 매수하지만 나머지는 다 매도하잖아요. 그래서 기관 누계는 1,000억이에요. 그래서 투신이 매도하든 연기금이 매도하든 사모펀드가 매도하든 어딘가는 매도를 하고 있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있으니 지수가 내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내려가려면 개인이 현물 매수를 대량으로 해야 돼요. 그게 눈에 들어와야 하방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지수가 내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들고 있는 현물이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걸 매수로 돌려놓아야 어쨌든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상태면 그냥 횡보하겠다는 거죠. 이번 달은 개인이 현물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이번 달은 안 내리겠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흐름은 뭐냐? 고버스 거래가 없어요. 지금 고버스가 왔다 갔다는 하잖아요.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됐던 날이 810억을 산 날이 있어요. 15일 날. 이날 매수하는 거 보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또 매수하네? 그랬는데 17일 날 그걸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있는 건 다 팔고 있습니다. 매수한 건 매도해요. 11월 2일에 1,100억을 샀는데 11월 3일에 1,390억을 팔았고, 그렇죠? 11월 15일에 816억을 샀는데 11월 17일에 1,126억을 팔았어요. 매수하는 건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고버스의 자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요일 날 지수가 0.8% 올랐어요. 근데 고버스는 136억밖에 안 샀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돈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달에 고버스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 쓸 만큼의 그런 돈의 흐름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얘기할 건 다 얘기하고 가야죠. 시간을 볼게요. 시간을 보면 시간 그냥 계산만 할게요. 15거래일이 지났습니다. 15거래일이 지났고 22거래일이에요. 그러면 시간으로 68.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월봉상으로 거래일 기준으로 68.2%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고버스는 66.84%예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의도적으로 거래를 덜 하면서 어쨌든 거래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버스를 떨어뜨리면서 고버스를 하락시키면서 고버스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어쨌든 거래량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희망적인 부분이죠. 이번 달에 제발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월봉상 거래량이 맨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의도적으로 일단 거래 금액을 줄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일별 매매로 가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월 30일까지 8,130억이에요. 순위 안에 있습니다. 개인이 고버스를 매수한 금액이 8,130억입니다. 이때까지 기분은 완전히 안 좋았죠. 아, 답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고버스는 얼마냐면 7,910억입니다. 7,910억. 8,130억을 매수하고 7,910억을 매도했어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8,130억을 사고 7,910억을 매도했어요. 220억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돈이 소진되면 저는 시작하는 거라고 봐요. 아직은 개인이 순매수예요. 순매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락이라고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고버스가 순매도로 전환이 되는 저 220억 남은 게 다 정리되는 상황이 온다면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고요. 당일 거래 보셨죠? 누적도 보셨습니다. 이제 옵션을 보여드릴게요. 누적으로만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를 수량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돈으로 보여드릴게요. 돈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02.5 콜 402.5인데 이것도 제가 캡처를 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캡처를 떠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60억이에요. 60억. 위에 계산했는데 얼마더라? 28억인가 그래요. 매수한 게. 근데 매도는 70억이 넘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손실 나요. 그러니까 지금 콜 세팅해 놓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400이는 안 갈 것 같아. 402는 가지 않으려고 차트를 그려놓은 것처럼 보여요. 옵션 기준으로. 선물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물은 위로 올라가도 돼요. 선물은 위로 올라가도 되는데 옵션은 올라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 청산되면 옵션이 오른 거고 선물을 보유하면 옵션이 트릭인 거예요. 콜은 위로 올라가면 40억대 손실이 나요. 밑으로 내려가면 40억이 벌려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콜은 올라가면 손실 나고 내려가면 돈이 벌립니다. 이런 형태예요. 풋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54억, 55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밑에는 100억이 넘어요. 11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도는 55억 정도 했고 매수는 110억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377 정도 돼요. 377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110억, 위로 55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으로 위로 올라가면 손실이 얼마 나느냐? 한 60억 정도 납니다. 자, 풋은 올라가면 60억 손실, 콜은 올라가면 40억 손실이니까 양쪽 다 올라가면 100억 손실이 나겠죠. 그렇죠? 양쪽 다 올라가면 100억 손실이 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만 봤을 때. 그 포지션을 제외하고 그냥 돈만 봤을 때 기본적으로 100억 손실은 그냥 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으면 콜은 40억을 벌고 풋은 60억을 잃어요. 대충. 그러면 얼마 안 잃어요. 콜 번 거랑 풋 잃은 거랑 합치면 그냥 뭐 한 몇십억 안에서 퉁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하면 100억을 잃고 횡보하면 한 10억 안팎으로 잃어요. 횡보하면. 예. 그러니까 위로 안 올라가고 콜은 올라가지만 않으면 40억을 벌어요. 근데 풋은 떨어지지 않으면 60억을 잃으니까 그 사이에서 돈을 퉁치면 한 10억에서 20억대 사이에 손실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내려가면 콜의 55억 손실은 아니 풋의 55억 손실은 콜의 40억 수익이 커버해요. 그리고 밑에 110억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죠? 돈으로 봤을 때 55억의 손실은 콜 수익에서 대충 커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10억이 빵 터지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의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제 선물 청산 여부에 달린 거죠. 보시면 여기 돈이 35억, 26억, 25억, 13억 이렇게 쫙 가서 이렇게 딱 하면 100억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7억) 이렇게 하면 60억이죠. 예, 60억, 110억 하면 한 50억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옵션은 위는 없는 거예요. 횡보냐 하락이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11월 21일 기준으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포지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위는 가기 싫다. 위를 가는 게 돈이 손실이 제일 많이 나요. 횡보하면 상관없어요. 횡보하면 콜 벌고 풋 잃고 그냥 똔똔이 치면 돼요. 그리고 횡보하기 싫으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옵션은 394 위로는 별로 의지가 없어요. 포지션을 그려놓은 거 보면 394 위로는 의지가 없고 반대로 382 아래도 의지가 없는 거예요. 382에서 394 사이가 횡보예요. 그건 그냥 똔똔이 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움직이면 394 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옵션은 손실만 나요. 그리고 반대로 쏟아지면 이제 수익 구조가 됩니다. 지금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건 뭐 360대까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실제로 포지션은 360대까지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도 무방한 거죠. 실제로. 수량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365, 362, 360까지 이렇게 다 들고 있어요. 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번 주 저가를 깰 거냐? 그죠? 이번 주 저가를 깰 거냐? 그리고 이번 주 저가를 깨면서 가지고 있던 선물 매수를 정리할 거냐? 선물 매수만 정리해주면 외국인이 지금 갖고 있는 옵션 포지션이 어쩌면
정확한 포지션일 수도 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위는 없는 거잖아요. 394 위는 안 가겠다라는 소리니까 그게 382에서 마감을 하든 385에서 마감을 하든 전혀 상관없죠. 394만 안 넘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중에 상방 시나리오는 많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언제 하느냐,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선물, 그 다음에 곧버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